이웃나라의 중국 종화문명이 어떻게 한국의 고대사를 그들의 그 사서에서 이제 왜곡을 하고 있느냐. 중국은 전통적으로 보면 우리의 조상은 4700년 전에 황제 헌원이다. 이게 사마천 사기 첫 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한족은 어디서 왔냐? 그것은 저 환국에서 내려온 반고시다. 이 양반이 이제 사무이산으로 내려왔다는 거야. 그래서 본래 이분에 대한 기록은 지금은 이분을 다 그들도 신화의 인물로 부정하지만은 이 반고 진인이다. 이렇게 과거에 기록을 해놓았고 이분의 그 후손들 족보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고를 부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는 이 사망오제라는 것은 전설시대다. 과거는 부정했다. 지금은 긍정하는 거야. 지금은 긍정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국이 55개 소수민족을 통합을 해서 지금 이제 이 동양판 합중국인데 중국이 지난 현대화 과정에서 탐원 공정, 즉 우리의 뿌리는 어디냐? 우리 중화 문명의 근원은 어디냐 이거 탐원 공정. 그런데 이것이 뿌리 바꿔치기 전략이야. 어떻게 뿌리를 바꿔쳤냐? 중국의 저명한 대가들은 예로부터 중국 문화는 동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이라는 건 뭐냐? 동방에 큰 활을 쏘는 사람들이야. 동방 문화의 근원이 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인데 과거 중국의 태오복희, 염제, 신동시, 황제, 헌원, 마제마, 왕조, 청나라 전부 동이거든. 중국 한족이 아니란 말이야. 그들 기록이 그렇게 돼서 역사책에 태오복희 5500년 전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의 국기 8궤를 그린 분 태오복희 씨, 5200년 전에 농사 의학의 아버지 염제 신동씨, 그 다음에 중국 역사의 시조라고 하는 4700년 황제 헌원과 함께 통치자로 계셨던 이 동방의 치우천왕, 환단국에서는 14세 배달국의 좌우지 환웅천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양반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인격을 다 파괴를 했어. 그래서 태오복희는 몸뚱아리는 뱀이다. 인두사신이야. 염제신동씨는 여기 뿔 달렸다. 우두인신, 머리는 이렇게 소머리다 이거. 그리고 치우천왕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건 도깨비다. 인격을 없애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1983년도에 지구촌이 뒤집어지는 역사학계의 큰 발굴, 이 우아량 홍산문화 제천단이 발굴이 됐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총묘단, 거대한 무덤과 제천단과 그 여신을 모신 사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150m 되는 아주 방대한 유적지인데 지금은 거기다 이제 박물관을 거대하게 세워가지고 기념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 유적이 발굴됐을 때 사망오제는 전설이 아니고 실제 역사다. 우리 한국에서도 막 신문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이 우아량 발굴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동방 출신의 지금 태오복희, 염제, 신동씨 이런 분들이 다 우리 조상이다. 아까 탐원 공정에서 동방 출신의 그런 제왕들이 전부 우리 중국의 역사 조상이다. 이게 탐원 공정의 결론이다 말이야. 자, 중국은 이제 80년대 넘어서면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4700년 전에 황제 헌원이 우리 첫 번째 조상이 아니고 그 이전에 염제, 신동, 그 전에 태오복희 5500년 이분들이 우리 조상이다 해서 우리는 염왕지손이다. 염제, 신동과 황제 헌원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남성 정주를 가보면 아주 놀라운 저런 동상을 세워놓고 우리의 조상이다 말이야. 중국의 그 역사 왜곡을 간단히 결론만 보면은 중국은 전통적으로 너희 조선놈들은 3100년 전에 중국의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에서 고대 3대 왕조에서 마지막 주나라가 쓸 때 주나라를 건국한 무왕이 기자라고 하는 현자를 동방 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다. 이런 얘기를 사마천이 거짓말 역사를 진실로 왜곡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자가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중국 답사에 보면 기자는 산동석 그 왼쪽에서 오르락 내리다가 거기서 돌아가 있어. 그 무덤까지를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봉 기자 조선이 불신이야 그랬거든. 기자를 동방 조선의 왕으로 임명했는데 신하가 되지 못했다. 신하를 삼지는 못했다. 안 갔단 말이야. 그런 역사 사실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자가 살았던 3100년 이전에 동방에 당군 조선이 있었단 말이야. 오히려 이걸 역설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최초의 제국의 통일 진시황이 망하고 나서 한나라가 섰는데, 한나라에 이제 7대 임금 한 무제가 동방에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 우이만 조선이라고 그러죠. 학계에서는 우이만의 손자 우거를 멸하고 거기에다가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야. 4개 식민지군을 설치했다. 우이만 조선이나 한사군설이나 역사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 바로 우이만 조선이 북한의 평양 근교에 있었다는 거야. 한나라 무제가 한사군을 설치한 것도 그 우이만의 손자 우거를 대동강까지 와가지고 평양 근교까지 와가지고 그것을 멸하고 거기다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거야. 그 왕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갈석산 창녀현에 있었단 말이야. 지금 만리장성이 시작하는 갈석산 창녀현에 우이만 정권의 거점 지역이 있는데, 그곳을 쳐들어가서 1년 이상을 싸웠는데 이걸 평양에다가 땅을 떠다가 갖다 놓은 거야.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이거. 그래서 결론은 고대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 역사, 근대 역사의 출발점은 일본의 식민지 역사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너희들은 본래 그 기자조선 또 우이만조선 중국 식민지고, 또 동시에 일본 제국이 자기들 침략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조작한 임나일본부, 가야 땅에 임나일본부를 설치해서, 일본이란 나라는 AD 7세기 백제가 망하고서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일본이라고 했는데 670년에 수백 년 전에 임나일본부 이런 식민지 사령탑을 갖다 놨다는 거야. 대한민국 땅 남부에다가. 이런 그 거짓 역사를 조작을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고대사의 진실로 전치고 모든 지성인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지구촌 각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보는 교과서에 그렇게 역사가 조작됐다. 그 지도를 보면은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한강 유역까지 한나라 식민지였다. 조작이거든. 또 그거 다음 보면은 우리가 이 영국 교과서에 보면은 지난 시대 중국 식민지였다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역사라는 한사군, 우이만조선, 기자조선이 전부 평양에 있었다. 전혀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 아마 러시아에 계신 지성인들도 일반 서민들도 대부분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이용범 박사가 지금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하버드하고 펜실바니아 주립대학 거기서 이제 이 우리나라 동학 근대사 왜곡을 공부하다가 이 양반이 고대사도 이렇게 왜곡이 돼 있구나. 이걸 이제 미국 지식인 사회, 교수 사회에 이제 고발한 책이 나왔는데 아시아 이상주의, 이 이용범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어.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식민지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한국 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그 위의 국가에 있는 대다수의 한국 전문가들은 식민지 유산의 덫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유는 두 가지. 하나는 많은 한국의 사학자들이 이병도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학업을 닦았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한국, 중국, 일본의 역사 자료들을 찾아내고 읽는 것이 매우 어렵고 골치 아픈 과제이기 때문이다. 위서에 따르면 고대의 한국인들이 중국과 아시아를 통치하였다. 이홍범 박사, 아시아 이상주의.